반갑습니다. 인천 서부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같이 첫걸음 프로그램에서 학생의 공동체 활동 및 학급 세우기 관련 활동 부분을 맡게 된 인천 남부 숭이초등학교 방주연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원격 수업이 장기화되면서 학생들의 학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세밀한 진단과 관찰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올해 상황으로 봤을 때 온라인, 오프라인을 모두 활용하여 할 수 있는 내용을 구안하였습니다. 이 활동은 활동 자체보다 교사의 관찰 관점이 중요한 활동입니다. 개별 학생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빨리 파악하기 위해서 관찰 관점을 제시하였습니다. 네, 저는 창체 연계형 학기 초 학생 관찰 활동을 준비했는데요. 제목은 선생님 저는요입니다. 목차를 알려드리지만 선생님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이 모든 내용들은 저의 주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자율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해 주시면 더욱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활동 방법,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선생님의 관찰 포인트, 그리고 활동 양식과 수업 자료로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 활동 방법입니다. 아이들과 첫 만남을 하실 때 선생님의 편지를 통해서 선생님을 소개하고 아이들의 답장을 받으면서 아이들에 대한 관찰을 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첫 번째로는 선생님의 소개와 가치관이 들어있는 편지를 아이들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어떤 내용을 넣으면 좋을지 예시 자료는 뒷부분에 담아놨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생이 선생님에게 답장을 써보게 됩니다. 학생이 사진을 찍어서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인 경우에는 선명하고 흔들리지 않게 사진을 찍도록 안내해 주세요. 세 번째로는 고학년은 자유 형식으로 답장을 받고 중학년부터는 필수 대답할 문항과 자유 형식을 섞어두면 더욱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격 수업인 경우에도 최대한 손글씨로 사진을 찍어서 받게 내시면 아이들 관찰하실 때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일 중요한 선생님의 관찰 포인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글씨를 먼저 관찰해 주시면 좋습니다. 아이들의 글씨 크기나 글씨체 등을 통해서 아이들의 성격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글씨를 크게 쓰는 아이와 점점 작아지는 아이, 글씨에 힘이 없는 아이 등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손글씨를 관찰하기 위해서 팁을 드리자면 어도비 스캔이라는 어플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어도비 스캔 어플을 활용해서 선명한 사진을 받으시면 아이들 글씨를 확인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글씨를 크게 써서 한 문장으로 한 장을 채우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글씨가 점점 작아져서 소심하거나 눈치를 보는 성격을 나타내는 아이도 있습니다. 글씨에 힘이 없는 아이들도 있는데요. 의욕이 없거나 그런 아이들도 있지만 정말 손에 힘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관찰을 하신 후에는 아이들과 상담을 진행하시면서 조금 더 아이에 대한 관찰 폭을, 이해의 폭을 넓히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이해도를 관찰해 주시면 좋습니다. 아이가 자신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깊은지를 답장을 보면서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그리고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내용을 통해서 관찰해 주세요. 딱 하나만 쓰는 아이도 있고요. 더 쓰고 싶어서 선생님 더 써도 되나요? 물어보는 아이도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고서 못 쓰는 아이도 있습니다. 되게 다양할 거예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한 아이를 조금 더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못 쓰겠다고 하는 아이들을 그냥 두고 그 자체로 봐주셔도 좋고 너무 쓰기 어려워하는 아이들은 주변 친구들을 발표를 하면서 이런 내용이 들어가도 좋겠네요?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자기 이해도가 조금 낮은 아이 같은 경우에는 관계를 맺을 때에도 그런 특징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런 것들을 관찰하셔서 교우 관계를 파악하실 때 학급 상황에 맞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개방성을 관찰해 주십시오. 자신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참 많이 적는 아이들도 있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딱 한마디만 적는 아이들도 있어요. 고학년, 특히 6학년 남자친구들이 많이 적어주는 부분인데요. 단순히 태도로만도 볼 수 있지만 자신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개방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많이 개방하지 않는 아이는요, 상담 때 조금 더 다가가셔서 아이들과 친해지시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안 친해서 못 말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죠. 네, 다음으로는요, 맞춤법을 한번 관찰해 보시면 좋습니다.
맞춤법 이외에도 기본적인 언어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맞춤법, 띄어쓰기, 그리고 문장의 구조를 어떻게 쓰는지, 특별히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글쓰기를 진행할 때 주어 부분, 서술어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완벽한 편집글을 받는 건 아니지만 관계를 나누기 위한 수단에서 아이들이 언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보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관찰로 아이들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생님들은 관찰을 하실 때 참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 평가를 하시게 되죠. 아, 이 아이는 이렇구나. 그러니까 너는 이렇겠구나. 특별히 학기 초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서 나오는 관찰들을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해서 아이들을 깊게 이해하시는 수단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자료는 말씀드렸듯이 개인의 주관적 내용이 매우 많기 때문에 이해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 활동들을 이후에 어떻게 연결하고 활용했냐면요. 개인에서 전체로 아이들을 바라보는 데 활용했습니다. 아이들 개인에 대한 질문에서 우리 반이 어떤 반이었으면 좋겠는지까지 저는 질문을 좀 더 추가하는 편이었어요. 그렇다 보면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고민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 반을 상대로 고민하는 것들도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학급 임원 선거를 앞두고서는요, 아이들이 1년 동안 우리 반에게 기대하는 목표들을 세우고 그 목표를 가지고서 학급 임원 선거에 적용하는 것들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1년 내내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상담을 할 때 기초 자료로, 그리고 주기적으로 아이들과 편지를 주고 답장을 받는 식으로 학생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깊게 넓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활동 양식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양식을 자유롭게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저의 예시입니다. 선생님의 편지에 들어가면 좋을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선생님 편지에서는 아이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내용을 먼저 설명해 주셔도 좋습니다. 아이들은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나도 이런 이야기를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는 선생님이 좋아하는 것, 그 다음에 싫어하는 것, 우리 반이 어떤 반이 됐으면 좋겠는지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적어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답장을 사진으로 찍어서 스캔해서 과제로 올리도록 설명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팁은요, 학생 이름을 편지에 하나하나 넣어주시면요, 아이들은 내가 개인적으로 받은 편지 같다고 느끼게 돼요. 그러면 아이들 마음도 활짝 열려서 답장에 조금 더 내용이 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답장 예시 내용은 중학년만 드렸어요. 왜냐하면 고학년은 자유 형식으로 주면 아이들이 더 자신에 대한 특성을 더 많이 드러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마음대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중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을 써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적어주시고요. 마지막에 선생님에게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주어도 좋습니다. 친구 관계, 가족 관계, 지금까지의 학교 생활, 앞으로 바라는 학교 생활 등을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형식을 변형해서요, 이거는 아이들에게도 쓸 수 있지만 학부모님께 드려서 우리 아이는 가정에서 어떤가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욕심 많은 선생님, 정말 많이 물어보고 싶어 하시는 선생님들은 이렇게 질문을 많이 넣어서 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초반에는 이렇게 질문을 굉장히 많이 넣다가 조금씩 중요한 것만 남기고 질문을 빼기도 했습니다. 이 양식도 학습지 PPT 혹은 학습지 파일에다가 추가해 드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 저는 아이들에게 물어보고 싶었던 것들을 실컷 물어봤었습니다. 수업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 수업 자료는 PPT 파일로 제공되니까요. 선생님이 활용하고 싶으신 대로 변형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만나서 반가워요. 선생님 저는요 하고서 앞에 표지를 장식해 주시면 되고요. 목차는 간단하게 3단계 정도로 구성했습니다. 선생님의 편지, 아이들의 답장, 그리고 과제 제출 방법 이렇게 간단하게 해주셔도 됩니다. 선생님의 편지에는요. 처음 맞는 누구누구에게 PPT로 제시를 하신다면 전체 편지를 써주셔도 되고요. 개별적으로 보내신다면 각각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주셔도 좋습니다.
이건 온라인일 때고요. 오프라인이라면 프린트해서 첫날 책상 위에 딱 올려져 있으면 아이들이 되게 기분이 좋겠죠. 편지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이름이 들어있었어요.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들어있었어요. 등등 아이들이 찾아내 볼 수 있도록 해보시면요. 아이들이 내 편지에도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좋겠구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선생님에게 답장을 쓰는 시간을 가집니다. 답장을 쓸 때에는 마음껏 하고 싶은 이야기 죄다 다 쓰도록 도와주시고요. 편지 내용은 비밀로 하겠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비밀로 하면 아이들이 조금 더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선생님은 여러분을 너무 알고 싶어요 라고 덧붙여요. 그럼 아이들이 선생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나 보다 하면서 조금 더 열심히 써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출 방법을 하시면요. 저는 온라인에서는 LMS 통해서 받고 그다음에 오프라인일 때는 그 교실 앞부분에 바구니나 상자를 둬서 아이들이 접어서 보이지 않도록 제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제출할 때는 제가 제일 강조하는 건 잘 보일 수 있도록 선명하게 찍어주세요 라고 합니다. 선생님을 사랑하는 만큼 선명하게 찍어주세요 하면 아이들이 최선을 다해서 찍어줍니다. 네, PPT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미리 캔버스를 활용했고요. 수업용 자료 제작은 제가 만들었습니다. 궁금하신 것들이 있을 때는 저기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차시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이어서 2, 3차시를 묶어서 할 수 있는 활동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활동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덕과 창체를 연계하는 학기 초 학생 관찰 활동인데요. 학급 가치 세우기입니다. 선생님들이 많이 하시는 학급 세우기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이곳의 목차도 똑같이 4가지로 선생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활동 방법입니다. 저는 이 활동을 1차시, 2차시로 운영을 하는데요. 2차시를 운영하실 때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들이 발표하는 활동이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창체를 끌어다 쓰셔서 2차시로 2, 3차시 묶어서 진행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1차시는요, 도덕과 연계예요. 그래서 처음 도덕 수업 들어가실 때 도덕책 살펴보자, 무슨 단원이 있지? 이런 거 이야기하실 때 활용하시면 좋은 단원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꿈꾸는 우리 반.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반을 위한 가치 알아보기. 세 번째, 우리 반을 위한 가치 고르기. 이렇게 한 차시 운영하시면 되고요. 2, 3차시 묶어서 창체로 활동하실 때는요. 가치를 담은 학급 표어, 그리고 이름 만들기. 두 번째는 가치를 담은 학급 임원 선거 준비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다짐을 하면서 종료해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의 관찰 포인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치와 경험을 관찰해 주세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굉장히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차시입니다. 가정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그리고 더 보시다 보면 작년 학급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건 좋아서, 이건 나빠서라고 판단하는 아이들도 있는데요. 구체적인 단어를 찾아보고 그걸 설명하도록 도움을 주시면 더욱 잘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시면요. 아이의 경험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특별히 학교 생활이나 교우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 작년 담임 선생님과 있었던 이야기들 같은 경험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관찰해 주시면 좋습니다. 또 관찰을 하실 때 발표하는 모습을 관찰해 주시면 좋아요. 저는 작년에 줌으로 계속 수업을 했기 때문에 이것들이 좀 더 쉬웠는데요. 발표하는, 말하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기 어려우신 분들은 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많은 사람 앞에서 어떻게 발표를 하는지, 자기 의견을 어떻게 피력하는지를 한번 관찰해 보시고요. 실제로 발표하는 장면을 온라인에서 보시게 되시면 저렇게 상호작용하는구나를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아이들의 그 특성이 드러나는데요. 내 의견이 무조건 최고의 의견이다, 나를 따르라, 이런 역할의 아이들도 있고요. 인정받고 싶어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아이랑 비슷한 의견만 내고요. 몰라요 답하는 아이도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저랑 같이 수업을 할 때 창의적인 질문을 이야기할 때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볼까라는 이야기를 할 때 어려워하는 아이들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발표하는 모습을 관찰하실 때요, 주눅드는 아이들도 있어요. 패들렛 활동을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패들렛에서 아이들이 댓글 달기 활동을 하다 보면 선생님, 제 글에는 댓글이 없어요. 선생님, 저는 친구들이 저를 싫어해요 라고 말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선생님이 같이 보시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 북돋아 줄 수 있는지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일부러 웃기거나 자극적인 학급 이름 이런 것들 제시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실제로 저희는 유튜버 말투를 따라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걸 제시하면 이제 다른 친구들은 막 웃죠. 재밌다고.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어떻게 그 아이를 받아들여 주실지 혹은 제재를 하실지를 결정해 주시면 좋습니다. 또 논리를 관찰해 보는 것도 있는데요. 자기의 의견 그리고 그 의견에 따라서 어떤 이유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과정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의견을 제시할 때 이유를 생각해 보게 해주시면 좋아요. 근데 이유를 생각 못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막연한 아이들이 정말 많죠. 그런 경우에는 경험을 드러내 보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조금 더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혹은 그냥 그대로 인정해 주셔도 좋아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관찰로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단순히 평가하기 위해서, 체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를 이해하고 올 한 해 학급을 어떻게 세워갈지를 고민하는 시간이시면 좋겠습니다. 활동 양식을 보여드릴 건데요. 오프라인이라면 선생님들 자주 하셨던 것처럼 보드판, 보드마카, 포스트잇 등을 활용해서 하실 수 있고요. 온라인이라면 패들렛, 멘티미터, 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면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우리 반에서는요, 저는 질문을 4가지 정도 제시를 했었어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패들렛을 링크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렇게 주제가 정해져 있는 것들을 활용할 때에는 쉘프라는 패들렛의 템플릿이 따로 있어요. 그럼 그 쉘프는 이렇게 수직으로 주제에 따라서 아이들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써보세요. 이런 식으로 활용했고요. 다른 때는 대부분 줌에서 개인 발표나 소회의실을 통해서 개별 발표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공책에 손글씨를 써서 직접 제출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반을 위한 가치를 알아보기를 할 때는요, 선생님들에게 팁을 드리자면 참샘스쿨에서도 버추 프로젝트에서도 미덕의 보석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만든 양식 안에 그것들도 넣어놨고 그 다음에 3학년부터 6학년 도덕교과서에 있는 가치들을 뽑아왔어요. 그래서 덕목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가치들을 아이들이 학기 초에 한번 같이 읽어보고 이 중에서 1년 동안 우리 반이 같이 이것들을 모아서 생각해 볼 만한 주제들을 뽑아내었습니다. 선생님이 임의적으로 더 담고 싶은 가치를 추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가치를 고르는 활동으로 넘어가는데요. 제시되었던 가치 중에서 학생이 생각할 때 우리 반을 위해서, 우리 반의 1년을 위해서 필요한 가치를 3가지 정도 골라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꼭 이유를 꼭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이유를 말할 때 관찰할 수 있는 포인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그 고른 가치를 패들렛이나 LMS에 올려서 공유를 하게 돼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쉘프를 나누어서 그렇게 토의하는 방법도 있고요. 줌 소회의실을 활용해서 나누는 방법도 있습니다. 혹은 간단하게 줌에서 개별 발표 혹은 LMS에 글 올리고 댓글 달기, 좋아요로 표현하기 이런 것들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치를 고르고 일정 시간을 주고 가치를 고르면 그것들을 이제 투표로 활용하게 되는데요. 저는 투표를 할 때 오프라인이면 간단하죠. 바구니 들고 돌아다니면서 선생님 하시던 대로 투표하실 수 있는데요. 온라인인 경우에는 활용하기 좋은 어플이 있습니다. 멘티미터라는 어플인데요. 이 멘티미터 어플에는 선생님이 미리 들어가셔서 투표 내용을 정해주시고 아이들에게 코드를 주시면 아이들이 그 코드를 입력해서 투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핸드폰으로도 투표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옆에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가치가 투표를 하면 나오겠죠? 우리 반이 지켜야 할 가치, 우리 반이 최고로 여길 가치, 중요한 가치들을 정하면요, 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정리해 보시면 좋습니다. 또한 그 가치를 활용해서 우리 반을 그런 가치에 맞는 반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질문을 던져주세요. 그렇다 보면 학급 규칙 만들기로 이후에 이어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활동 직후에 글쓰기 활동으로도 함께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의견 공유에 좋은 어플이나 프로그램은요, 구글 설문지를 활용하실 수도 있어요. 설문지가 엑셀로 변환되기 때문에 간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멘티미터, 그리고 패들렛, 그 다음에 구글 문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아이들의 의견을 모을 때 활용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그 다음은 제가 2, 3차 시로 묶어서 말씀드렸던 창체 연계형 활동인데요. 가치를 담은 학급 표어, 그리고 이름 만들기로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학생이 고른 가치에 알맞은 학급 표어와 이름을 한번 발표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아이디어를 이렇게 쭉 내주겠죠. 그러면 그 나왔던 표어 중에서 선택해서, 투표해서 아이들이 우리 반의 표어는 이런 것입니다. 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2가지 이상의 가치를 담아서 표어를 만들게 했어요. 아이들이 한 가지 가치만 주니까 선생님 말을 만들기 좀 어려워요 라고 얘기해서 그러면 가치를 2가지, 3가지 정도 넣어서 만들어 보자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걸 하실 때는 이 표어는 우리 반 1년의 목표가 될 겁니다. 미리 알려주시면요, 아이들이 더 열심히 참여를 해요. 네, 이때도 관찰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요. 우리 반 1년의 목표니까 진짜 열심히 해야지? 이런 친구들도 있지만 굉장히 비관적으로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내가 낸 아이디어는 되지 않을 거라서 선생님 전 아무것도 안 할래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관찰하시는 것도 좋은 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정해진 학급 표어는요, 저는 아이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교실 제일 앞에다가 붙여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밑에다가 누구누구 작품, 누구누구 지었음, 이런 것들을 달아주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신이 나서 1년 동안 그것을 계속해서 관찰합니다. 원격 수업인 경우에는 투표는 멘티미터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이후에 학급 규칙 만들기나 임원 선거에 따른 좋은 활동들 연계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이거를 학급 임원 선거로 준비를 했어요. 규칙 만들기도 활용할 때가 있었지만 임원 선거로 저는 준비를 했는데 우리만 학급 임원이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지를 저는 아이들에게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여러 가지 학급 임원의 성품들을 이야기하겠죠. 근데 그 중에서 또 우리 반의 가치와 중요한 가치와 어울리는 학급 임원은 어떤 사람이 되면 좋을까라는 이야기를 또 나눠보면요. 아이들이 단순히 인기 투표로 끝나는 학급 임원 선거가 아니라 좀 더 목표를 생각하면서 또 가치를 생각하면서 임원 선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 선거에 출마하는 아이들에게도 우리 반 학급 가치를 생각해보고 선거 출마할 때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이야기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제시해 주셔도 좋고요. 이걸 1인 1역 할 때나 학급 회의할 때도 저는 우리 반 목표가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해결 방법을 찾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같이 이야기 나눕니다. 그리고 저는 학생들의 의견을 저희만 알고 있는 게 너무 아까워서 클래스티나 공지사항에 올려서 학부모님과 공유하기도 하고요. 낸 의견 다 적어서 교실 앞부분에도 적어둡니다. 수업 자료를 설명드릴게요. 이건 또한 변형이 가능하도록 PPT 파일로 제공됩니다. 1차 시입니다. 학급 가치 세우기고요. 이거는 도덕 연계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내가 꿈꾸는 우리 반, 우리가 꿈꾸는 우리 반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가치를 한번 알아보고 가치를 고르는 활동까지 1차 시에 담았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우리 반에서는요. 어떤 반이 되면 좋을까요? 한번 상상해보자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실제로 저희 반 아이들이랑 했던 질문들인데요. 친구들은 어떤 모습이면 좋을까? 선생님은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또 올해가 끝나고 우리 반을 기억했을 때 어떤 반이었으면 좋겠어요? 혹은 어떤 단어가 떠오르면 좋을까요?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반이 되려면 우리 목표를 좀 세우고 그것들을 계속 기억하면서 1년을 보낸다면 우리가 꿈꾸는 우리 반에 다다를 수 있을 거예요 라는 희망찬 문구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이 도덕 활동과 연계해 주시면 좋은데요. 가치를 알아봅니다. 이건 참쌤스쿨과 버추 프로젝트에서 이야기했던 미덕의 보석들이고요. 예시를 보시면 좋아요. 이건 3학년이 갖춰야 할 도덕에서 나왔던 덕목들 뽑은 거고요. 4학년, 5학년, 6학년인데요. 제가 가치를 좀 더 뽑아냈던 이유는 처음에 너무 많은 가치를 보여주면 물론 선택할 때 자유는 있지만 조금 혼란스럽고 집중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모든 가치를 설명해 주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도덕책과 연계해서 도덕책을 살펴보면서 그 가치들을 활동에 넣어보시면 아이들이 좀 더 이해하기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반을 위한 가치를 고르기로 넘어갈 겁니다. 투표를 할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이 가치를 말하고 이유를 설명하겠죠. 그러면 나는 이런 게 중요해, 이런 게 중요해. 패들렛이나 다양한 것 통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저는 패들렛을 활용하는데요. 패들렛에 가치, 이유 써주세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친구들의 내용들을. 좋아요도 표시해보고. 그런 다음에 몇 시부터 투표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온 가치로 우리 반 중심 가치 정하겠습니다.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다 나오면 투표 결과를 가지고 우리 반의 중심 가치는 요거 나왔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요. 아이들과 정리하면서 왜 이게 중요할까 나누게 됩니다. 다음 시간 설명도 붙여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2, 3차 시 창체와 연결하는 활동에서는요. 아이들 학급 표어 만들기, 이름 만들기 뭐 둘 중 하나만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가치를 담은 학급 임원 상을 만들어 보는 거, 그리고 다짐하는 걸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학급 표어와 학급 이름에는요. 우리 반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를 담는데요. 실제로 저희 반 아이들이 만들었던 학급 표어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보석에 맞는 가치에 알맞는 표어를 생각해보고 투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표를 투표한 다음에 저희는 그 이름을 뽑아냈어요. 그래서 저희 반, 재작년에 저희 반 이름은 아하반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아하반이라고 불러주었어요. 그래서 뭐만 하면 다 우리는 아하반, 우리 아하반 이렇게 불러주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계속해서 그 가치를 떠올리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줬습니다. 선생님이 마지막에 질문을 해주시면 좋죠. 우리 반 이름처럼 생활을 하려면 우리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될까요? 이걸 규칙으로 연결시켜서 이런 걸 지키면 좋아요 라고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임원 선거를 준비를 합니다. 아이들에게 질문하는 거죠. 우리 반 이름처럼, 우리 반의 가치처럼 생활하려면 어떤 사람이 임원이 되면 좋을까요? 아이들에게 질문해 보시면 아이들이 또한 다양한 성품들을 나열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친구가 좋겠어요, 이런 친구가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반은 이런 친구들을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우리 반 가치랑 연결되는 친구는 이런 성품을 가지겠구나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아이들이 이걸 발표할 때에도 자기가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아이에 대해서 관찰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을 꼭 다짐하기 활동을 넣어주는데요. 이렇게 여러분이 정했으니까 여러분이 가치를 정했고 이름을 정했고 학급 선거를 할 땐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 이렇게 다짐합시다 하고 마무리를 정리해 줍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제 소개는 마칠 것 같고요. 수업용 자료 제작한 거는 인천 숭이초 교사 방주연이니까요. 질문하실 것이 있을 때는 여기로 메일로 질문해 주셔도 되고 아이스톡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